안녕하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은 집 밖으로 나가서 자연과 하나가 되는, 자연 속에서 함께하는 노지 캠핑 좋아하시나요? 그런데 이런 노지 캠핑을 하기 위해서 감수해야 할 오싹하고 기묘한 무언가가 존재한다면 그래도 노지 캠핑을 가고 싶으실까요? 이번 괴담은 괴담록 구독자이신 동그라미님께서 제보를 해주신 사연입니다. 동그라미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동그라미님의 기묘한 사연 제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님 부부는 적어도 3주에 한 번은 꼭 야외로 나가서 캠핑을 즐기는 캠핑 매니아라고 하는데요. 처음 캠핑을 시작했을 땐 캠핑 관련 채널들을 보며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곳들을 찾아다녔었는데, 캠핑하는 캠핑력이 쌓이면서부터는 그렇게 관리가 되는 캠핑장들은 입퇴실 시간 등 제약이 따르고 모처럼 자연을 만끽하기 위해 나왔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진정한 자연을 찾아 오지 캠퍼의 길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오지 캠핑의 매력은 사람이 관리하는 캠핑장과는 비교 불가. 약간의 불편함은 있었지만 어차피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게 목적이니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불편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오지 캠핑의 경험은 동그라미님 부부의 담력에도 영향을 줘서 어지간한 상황들은 그냥 신경이 쓰이지 않을 정도의 담력이 되었다는데요. 그런 최강 담력이 된 시점에서 동그라미님의 마음에 쏙 드는 기가 막힌 캠핑장 한 곳이 눈에 딱 들어왔다고 해요. 그곳은 강원도 정선 동강줄기에 있는 곳 중 한 곳이고, 비록 지금까지 동그라미님 부부가 다녔던 완전 오지는 아니었지만 사유지라서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 외에는 완전 노지라고 봐도 무방한 곳이었는데, 동그라미님이 그곳을 알게 된 건 TV 예능에 어떤 유명 요리사가 나왔을 때 영상에서 보이는 그곳 주변 경치에 호감이 생기면서라는데요. 그곳은 TV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온 곳이었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인적이 드문 곳이라서 관심이 있는 동그라미님도 아름아름 찾아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도착한 그곳은 동그라미님의 예상대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갖춘 경치 좋은 힐링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동그라미님 부부는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그곳은 오지 캠핑의 느낌을 그대로 느낄 수 있으면서도 멀지 않은 곳에 캠핑장을 관리하며 민박을 병행하는 곳이 있어서 화장실과 물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기에 기묘한 경험을 하기 전에도 수년간 여러 번 찾아간 곳이라는데요. 그렇게 몇 년 동안 방문을 하다가 기묘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때는 작년 10월 초.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조그만 텐트와 타프를 친 뒤 주변을 쓱 보니까 방문하는 캠핑객을 위해 편의를 위해 둔 것인지 관리실 겸 민박집 앞에 작은 원목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는데, 그걸 텐트 앞으로 옮겨와서 사용하려고 보니 그 옆에 오랜 시간 사용을 해서 많이 달아있는 30cm 정도의 짜리몽땅한 쌀이 빗자루가 놓여 있더래요. 그걸 본 동그라미님의 아내분은 테이블 위에 낙엽도 많고 주변 정리도 해야 하는데 마침 잘 됐다라면서 그 짜리몽땅한 쌀이 빗자루를 들고 와서 테이블 위 쓸어내고 주변 정리하고, 동그라미님은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쌀이 빗자루잖아. 쌀이비는 도채비야 도채비. 토요미스트리에서 못 봤어? 응? 라고 별 생각 없이 말했고, 부부는 서로 나오길 잘했다라는 생각과 즐거운 마음으로 캠핑을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10월 초가을에는 해가 지면 바로 날이 싸늘해지는 걸 알기에 동그라미님은 일찌감치 마른 나뭇가지들을 주워 모아서 나뭇가지 하나를 부지깽이 삼아 불을 피웠는데요. 불을 피우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래요. 비가 오니 텐트 밖에서 모닥불 피워놓고 오붓하게 맥주 한잔 하려던 동그라미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 대자연의 힘 앞에 부부는 텐트로 들어가서 텐트 안에서 모닥불만큼은 아니지만 인간이 만든 은은한 조명의 힘을 빌려 모닥불 느낌과 비교하면 50% 정도지만
오붓하게 맥주 한잔 하다 보니 어느덧 밤 11시. 시간도 늦었으니 이제 그만 씻고 자야겠다면서 동그라미님 아내분은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갔는데 바로 들려오는 목소리. 그건 금방 씻으러 나간 아내의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자기야, 여기 있던 비누 자기가 치웠어? 비누는 1시간 전쯤 동그라미님이 내리는 비를 비누가 홀딱 다 막고 있어서 비누가 안쓰러운 마음에 비닐로 꽁꽁 싸서 두었다고 하는데요. 불과 1시간 전에 말이죠. 그것도 텐트 입구 바로 옆에 놓아둔 비누인데 말이죠. 그런데 그 비누가 가출을 했는지 보이지 않는다고 하니 동그라미님 부부는 텐트 주변은 물론 테이블 아래까지 꼼꼼하게 찾아봤지만 비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누가 바람에 날아갈 정도로 바람이 강하게 분 것도 아니고 설령 날아갔다 하더라도 주변 어딘가에는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동그라미님 아내께서는 사라진 비누를 보고 쥐가 물어갔나 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데 버젓이 사람이 있고 텐트 바로 옆에 두었는데 쥐가 그걸 물고 간다? 동그라미님 생각은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정말 이건 말 그대로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 동그라미님은 가족 단톡방에 비누 가출 사건을 올리기도 했었다는데 어찌되었든 이미 가출한 비누이니 뭐 어쩔까 싶어 마음 접고 비누 없이 씻고 잠이 든 동그라미님 부부. 아침이 되어 혹시나 가출한 비누가 돌아왔을까 싶어 일어나자마자 주변 살피고 떠나기 전까지도 계속 찾아봤지만 비누는커녕 그 비누를 싼 비닐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 생각도 이상한 게 제 경험에도 쥐라든지 삼짐승이 가져간 거라면 주변에 흔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동그라미님이 이상하다 하면서 여기저기 주변을 찾아봤지만 비누와 관련된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땐 그런 일을 경험하고도 참 묘하다 하고 캠핑장을 그냥 떠났다는데요.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캠핑장을 갈 때가 되었을 때 마땅히 그것보다 더 좋은 곳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때도 그냥 다시 그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네, 비누 가출 사건이 떠오른 동그라미님이었지만 그냥 그때까진 어디까지나 그 미치는 생각이 거참 묘한 애까지였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그때 그날 일은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찾은 그날 그때 그 자리. 그 자리는 그동안 아무도 찾지 않았었는지 테이블도 쌀이빗자루도 그리고 부지깽이로 쓰던 나무까지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고 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모닥불 피워놓고 캠핑을 즐기는데 그날 밤하늘은 정말 예뻤답니다. 밤하늘에 수놓은 듯한 별들. 이건 실제 본 사람만 알 수 있죠.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동그라미님 아내분은 그런 밤하늘 별들을 보면서 감탄을 자아내는데 그러던 중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때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밤하늘 별들을 촬영하던 동그라미님께 달려와 동그라미님 팔을 잡고 뒤에 숨어 자신이 있던 곳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래요. 동그라미님도 그런 아내를 보고 놀란 마음에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아내분은 겁에 질린 모습으로 말 한마디도 못한 채 조용히 손을 들어 손가락으로 자신이 좀 전까지 있던 곳을 가리키는데 동그라미님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그곳을 봤을 땐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뭔데? 뭐가 있다고 그래? 동그라미님은 아내가 가리킨 곳을 계속 보면서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는데 아내분의 말이 분명 그곳에 어떤 사람이 자신 옆으로 다가왔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동그라미님은 랜턴을 들고 그곳으로 가서 확인했지만 그때도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 아니야? 아니야, 진짜 있었다니까. 사람 같은 게 쓱 하고 옆으로 왔었다고. 동그라미님 아내분은 그때까지도 겁에 질려서 동그라미님 팔을 잡고 등 뒤에 바짝 붙어서 미처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동그라미님은 면으로 된 타프를 설치해서 종종 아카시아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 때문에 타프 스킨에 스치는 소리가 났었기에 그때도 낙엽이 타프 스킨에 스치는 소리였을 테니 안심하라고 했지만
아내분은 그 일을 경험한 뒤로는 절대 텐트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동그라미님은 당연히 뭔가 착각을 했겠지라고 생각하셨고요. 그렇게 그때도 그런 기묘한 일을 경험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고, 계절은 겨울이 되었는데 그곳은 겨울에는 눈이 쌓이면 차로 진입하기도 힘들고 답이 없는, 진짜 오직 캠핑장과 다를 곳이 없는 곳이라서 그동안 다른 곳에서 겨울 캠핑을 즐기셨다는데, 그동안 다닌 다른 곳은 정선에 있는 그곳만큼의 만족도는 없어서 눈이 녹았다는 소식에 구정 연휴가 지난 뒤 다시 그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전과 마찬가지로 쌀이 빗자루와 부지깽이가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데요. 이게 이쯤 되니까 그것들이 이젠 반갑기까지 했다네요. 동그라미님은 반가운 맘에 그것들이 사람인 양 말까지 걸며 쌀이 빗자루로 주변 청소하고 부지깽이로 모닥불을 피우려고 몸을 거의 누인 상태가 되도록 쪼그려서 후후하고 바람을 부는데, 그때 바로 머리맡에서 슥슥 하고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고 해요. 순간 동그라미님은 전에 경험하고 들은 이상한 것들이 생각나서 기습적으로 옆에 있던 랜턴을 소리가 나는 곳에 비췄지만 이번에도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분명 소리를 들었는데 말이죠. 소리가 들린 곳은 강가 강자갈이 깔린 곳이었는데 그 소리는 분명 좁고 작은 발로 걷는 산짐승 소리가 아닌 사람처럼 넓은 면적을 가진 발로 걷는 소리, 사람 발걸음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소리였다는데요. 설령 그게 산짐승의 발걸음 소리였다면 랜턴에 산짐승의 안광이라도 비춰야 할 텐데 말이죠. 거긴 흐르는 강물 외에는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제가 사연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감동한 건데요. 그때 동그라미 님도 적지 않게 놀라셨다는데 혹시나 아내분이 전처럼 무서워하고 놀랄까봐 아내분에게는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 감동받았습니다. 어쨌든 동그라미 님은 그 일을 경험한 뒤 댁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다는데 그게 쌀이 빗자루와 부지깽이가 있기 전과 후로 나뉘더래요. 그래서 혹시 관련된 내용들이 있나 하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니까 그것들의 공통점을 찾았는데 그건 도깨비들과 관련이 있는 물건이라는 내용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제보 뒤에 하신 말씀이 다음엔 그걸 태워야 하나 하는 고민 중이시라고 합니다. 어릴 적 어머님께 부지깽이 세워두면 도깨비가 나온다는 말을 들으며 혼났던 기억이 떠오른다고 하시면서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래된 사물들이나 특정 내력을 가진 것들에는 뭔가 이해하기 힘든 기운이 깃들게 된다는 말. 이런 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던데 이게 이쯤 되면 그냥 생긴 말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혹시나 이런 사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보 꼭 부탁드립니다. 동그라미님께서 TV 관련 프로에서 쌀이 빗자루 도깨비는 태워도 다시 나온다는 걸 보셨다면서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혹시라도 아시는 분 동그라미님을 위해서라도 제보 부탁드립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어떤 장소에서 보이면 안 될 이상한 걸 보거나 들리면 안 될 이상한 걸 듣거나 하는 거, 그것도 나만 보고 들은 게 아닌 그 장소에 있는 모두가 똑같이 보거나 똑같이 듣게 된다면, 단팬님들은 이런 경험을 하신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런 경우에도 그건 단지 착시이고 환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연은 마마미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마마미아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마마미아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10년 전쯤 친구들하고 산에 놀러가서 있었던 일인데요.
버스를 타고 목적지 근처까지 가서 도보로 좀 가다 보니까 산 초입이 나오더라고요. 거기가 큰 산은 아닌데 나무가 우거지고 빽빽해서 좀 어두웠어요. 좀 그냥 제 기분에는 그랬어요. 음침한 것 같고. 거기서 30분 정도 들어가니까 계곡이 나왔는데요. 계곡이라고 하기엔 좀 작은, 폭이 대략 5m 정도 넓이도 안 되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거기 경고판이 있더라고요. 익사사고가 발생한 곳이라는 그런 주의 경고. 거기서 사람이 빠져 죽었다고 하니까 좀 의아하더라고요. 친구들도 그때 그냥 보기에는 위험해 보이지 않는데 좀 이상하다고. 들어갔을 때 자리 좀 둘러보는데 그때 저녁이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싸간 음식들을 먹으려는데 친구 하나가 고수레 이러면서 그 김밥 몇 조각 그리고 빵 몇 조각을 던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큰 나무가 있는데 그 아래에도 김밥 한 반 줄 정도였나 그쯤하고 빵 한 조각을 두고, 그 친구 큰 이모가 철학관인가 자세히는 얘기하지 않아서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런 비슷한 걸 하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뭐 산이나 야외로 놀러 가면 큰 이모도 그렇고 다른 어른들도 그렇게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자기도 그렇게 해야 마음이 좀 놓인다는 거죠. 간단하게 먹었는데 그렇게 먹고 나니까 진짜 금방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어두워졌지만 더 어두워지기 전에 텐트부터 치자고. 텐트가 자동식 텐트 뭐 그런 거라 어두운데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시간도 그렇게 뭐 오래 걸리지 않고. 그 뒤에 텐트 앞에 모기향 좀 피우고 그리고 앉아서 계곡물 흐르는 소리 들으면서 또 밤하늘에 엄청난 별들을 보면서 아 좋다. 알 수 없는 산새 소리에 풀벌레들 그런 소리까지 너무 좋죠. 좋은데 딸랑딸랑 방울 소리, 강아지나 고양이 목에 거는 그 작은 방울 있잖아요. 그런 방울 소리 같은데 끊어서 딸랑 딸랑. 처음엔 제가 먼저 저만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무슨 소리 듣지 못했냐고 그랬더니 친구들도 다들 조용히, 그리고 다시 딸랑 딸랑. 친구들은 플래시로 여기저기 막 비춰면서 찾아보는데 근처엔 저희 빼고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방울 소리는 계속 들리고 아무도 없는데 산속에서 들리는 방울 소리. 처음엔 어디 멀리서 들리는 소리 아니냐고, 유기견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목줄에 방울이 달려 있어서 거기서 소리 나는 거 아닐까 했는데 이게 암만 생각해봐도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동물이 움직이면 뭐 딸랑딸랑 빠르게 들려야 하는데 그때 그 소린 정확하게 간격을 두고 딸랑 딸랑 그렇게 들려왔거든요. 그때 저까지 넷이 있었는데 상황이 그러니까 남자 넷이 있어도 모두 긴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 뭔가는 우리랑 가까워지는지 그 처음 들릴 때보다 점점 소리가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린 조용히 주변을 계속 살피고, 그러다 방울 소리가 멈추더니 웃음소리. 사실 웃음소리도 처음엔 나무들 사이로 지나가는 그런 바람소리 그거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게 점점 웃음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엔 냈다 웃음소리라고. 이거 이상하다, 야야 가자. 한 명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다들 이견 없이 이제 가자는 분위기. 그래서 우린 거기서 나가려고 짐들 정리했거든요. 좀 서둘러서 정리를 하는데 계속 시 하면서 웃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땐 진짜 엄청 무섭더라고요. 그게 뭔지 확실히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더 무서웠는데, 그리고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라면 눈에 보이기라도 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고, 어쨌든 그렇게 다들 겁먹은 상황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고 각자 분담하지 않았는데 빠르게 정리되는 짐들, 그렇게 거의 짐들이 다 정리되어 가는 상황에서 큰 바람소리, 태풍 불 때 확 불어오는 듯한 그런 강풍이 순간적으로 불면서 하고 울리는 듯한 느낌으로 그런 바람소리가 났어요. 우린 이건 또 뭐지? 이거 뭐냐? 막 이런 말들을 했는데 울리는 듯한 바람소리가 그치니까 그때 좀 전에 들리다 안 들리던 그 방울 소리가 다시 들리고, 근데 그 소리는 아까와는 반대로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마치 우리에게서 멀어지듯이 말이죠. 그리고 다시 강풍이 한 번 더 불고 좀 전에 들린 바람소리까지. 어쨌든 그렇게 짐들 정리를 하고 텐트를 접으려는데 괜찮아, 쉬었다가 이런 말이 들려요. 근데 그게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닌 뭐라 그럴까?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이렇게 전해지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그건 저만 느낀 게 아니라 다른 셋도 마찬가지. 처음에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면서도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진짜 이상한 게 무섭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깜깜한 산을 내려갈 생각을 하니까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길이 작게 있지만 나름 산이라고 그 어두워서 위험할 것 같고 혹시라도 내려가다 멧돼지라도 만나지 않을까 하는, 우린 그런 이유로 내려갈지 말지 서로 얘기하는데 그때도 이견 없이 해 뜨면 가자로 일치. 그래서 우리는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해가 뜰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는데요. 아침에 텐트를 저으면서 보니까 저희가 텐트를 친 곳 그 안쪽으로 그 숲 사이로 작고 오래된 건물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전날 텐트를 치면서도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다들 저기에 저런 게 있었어 하는, 도착했을 때부터 어둡기도 어두웠으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겠다 하면서 보는데 무슨 작은 절 같기도 하고 거의 형태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오싹해진다고 빨리 내려가자고. 그렇게 산에서 내려온 뒤에 이제 우린 그날 있었던 일을 무슨 굉장한 그런 모험이라 한 듯이 다른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큰 이모가 철학관 비슷한 거라는 그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상황 얘기를 들은 큰 이모가 하는 말이 아마도 뭔가가 위험한 환경에서 우리를 구해준 것 같다라는, 아마도 그날 저희들이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것 같다라는. 그리고 지금도 가끔 그때 기억이 나고 그럴 때면 항상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특정 환경에선 사람이 겁을 먹으면 헛것도 보이고 뭐 이상한 소리도 듣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모두 똑같이 헛것을 보고 이상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지 말이죠.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마마미야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저도 혼자 산속에서 야영을 하거나 밤에 혼자 물에 들어가서 낚시를 할 땐 가끔 이상한 게 보이거나 들리거나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정신을 차리면 뭐 사라지기도 하지만 아닌 경우도 가끔 있고요. 그런 경우 오싹해지죠. 어쨌든 그날 마마미야님과 친구들이 경험한 상황, 그리고 그 친구의 큰이모님이 하신 말씀, 정말 그날 마마미야님 일행들은 자칫 어떤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팬님들 캠핑 좋아하세요? 이게 한번 다녀오면 중독성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잖아요. 그 자연에서 맞이하는 밤, 저도 경험이 있어서 그 낭만을 좀 아는데, 그런데 다녀오면 텐트부터 해서 그 뒷정리하는 게 힘들어서 그런데 혹시 캠핑 갔을 때 누가 텐트 주변을 어슬렁거리면 그럼 어떨까요? 거긴 같이 캠핑을 간 일행들 외엔 아무도 없는 곳인데 말이죠. 이번 이야기는 붕해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붕해꾼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붕해꾼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몇 해 전 친구들과 낚시를 갔을 때 일이에요. 그때 며칠 시간이 돼서 2박 3일 잡고 5이서 가차에 다녔었는데요. 주변은 다 산이고 그 산 사이로 넓게 물이 찬 계곡지, 바닥도 좋아서 텐트를 치고 야영하기엔 딱인 곳이죠. 그래서 이전부터 친구들과 가끔 가던 곳이기도 하고요. 거긴 벌레도 별로 없고 공기도 맑고 광공해도 없어서 밤하늘도 예술이고 낚시요? 낚시도 제법 잘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거기 늘 가던 곳 주변에서 무슨 공사를 하는지 나무도 뽑혀있고 흙들이 파져서 영 주차하고 텐트 치고 낚시하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평소보다 좀 더 위로 올라가자고 해서 거기서 10여 분 정도 위로 더 올라갔었어요. 도착해서 텐트 치고 야영자리 잡고 바로 낚싯대 펴고 5시 쪼로록 붙어 앉아서 낚시를 시작. 그런데 그날 낚시를 하는데 진짜 낚시 어렵더라고요. 5 중 누구 하나 입질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다들 이제 저녁이나 먹자고, 그래서 다들 모여서 이것저것 만들어서 저녁을 먹는데 그때 친구 하나가 일어나더니 술병 그 한 병을 들고 차가 있는 쪽으로 가서 그 차 앞쪽으로 걸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술을 뿌리면서 고개를 숙여요. 그래서 저랑 다른 친구들이 뭐 하냐고, 친구 중엔 그러지 말라고, 귀신 온다고 웃으면서 그런 농담까지 했는데, 그때 술을 뿌린 친구가 자리로 오더니 그래요. 기분인진 모르겠는데 나 한 잔만 줘 이러더라고. 그래서 누가 그랬냐고, 그 소리가 어디서 들렸냐고. 그러니까
그 소리가 차 앞쪽에서 들린 것 같더라고. 그래서 차 앞쪽에서 들린 것 같아서 뿌리고 온 거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웃는 친구도 있고 닭살이 올라온다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전 그냥 좀 걸리는 게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다시 술을 들고 가서 그 캠핑할 때 컵 있잖아요. 스테인리스 컵. 커피도 마시고 하는 그 컵. 손잡이 달린 거. 거기에 술 한 잔 가득하게 따른 뒤에 정중히 그 친구가 술을 뿌린 그 자리에 두고 왔는데요.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그 친구는 기분에 누가 한 잔 달라고 그랬다고 하는데 어쨌든 저도 그냥 기분이 그래야 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자리 정리하고 다시 낚시를 하는데 신기하죠? 우연일 수도 있을 거예요. 붕어 입질이 끊이질 않더라고요. 마리수도 마리수인데 사이즈가 그때 다들 낚시가 잘 되니까 기분이 좋았는지 살벌한 얘기를 웃으면서 할 정도였는데 저랑 친구가 술을 따른 게 말이죠. 아마도 진짜 그 귀신이 술을 먹고 싶어서 그런 것 같다고. 거기 5이 같이 가서 그렇지 분위기를 보면 결코 호락호락한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밤낚시 오는 사람들도 별로. 저희가 거기 밤낚시 가서 저희 말고 밤낚시를 하는 사람은 딱 한 번 빼곤 몇 년 동안 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진짜 어망이 없어서 잡으면 바로 풀어주니까 그렇지 어망이 있어서 5이 잡은 물고기 다 모았으면 한 100마리는 좋게 넘었을 것 같은 그렇게 낚시 삼매경에 빠져서들 손맛들을 보면서 웃음이 끊이지 않는 시간을 보내는데 갑자기 밤하늘에 그 다리를 가릴 정도로 구름이 끼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낚시 접고 손맛들 엄청 봐서 그런지 그렇게 접으면서도 신들이 나서 계속 웃고 그리고 바로 차 옆으로 차 옆에 텐트로 가서 그 타프 아래 테이블 아래에 앉아서 내리는 비를 보는데 우린 그냥 소나기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 내리다 그칠 비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낚시는 그런 것 같다고 그냥 잠이나 자자고들 하고 텐트로 들어가서 잠들을 잤고요. 조금 늦은 아침이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이미 친구들 다 일어나가지고 비는 그쳤는지 날씨도 상쾌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차 앞쪽에서 친구들 목소리가 들려요. 웅성웅성하는. 그래서 뭐지 하고 소리가 나는 차 앞쪽으로 갔죠. 그런데 거기 비석이 하나 눕혀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낮에 도착해서 주차를 할 때도 그리고 친구랑 제가 거기에 술을 따를 때도 보이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간밤에 비가 많이 내리더니 흙이 쓸리면서 드러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비석을 보니까 이 근래에 쓴 무덤 같지는 않았는데 봉분도 없었고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으니 뭐 그렇게 누워 있었겠죠. 어쨌든 우린 누군가의 무덤 앞에 자리를 잡고 주차를 하고 그리고 텐트를 치고 야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친구들이 하는 말이 진짜 술 한잔 따라달라던 게 그 무덤 주인이 한 말 아니냐면서 그러면서 바로 고개 숙여서 죄송하다고 하고 몰랐다고 뭐 믿든 안 믿든 그러는 게 맞는 것 같다고들 하면서 그랬는데 제가 볼 때 친구들 다들 좀 떨고 있더라고요. 직접 입으로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한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우린 묘비를 다시 세우고 가지고 있던 생수로 이렇게 깨끗하게 최대한 깨끗하게 닦고 그러면서 텐트 걷고 차 빼고 자리도 정리하고 그리고 우린 거기서 내려왔는데요. 그런데 그때 제일 먼저 술을 따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어젯밤에 텐트 밖에서 누가 계속 돌아다니더라고. 혹시 텐트 밖에서 돌아다닌 사람이 있냐고. 자기가 보니까 누가 계속 텐트 밖에서 돌아다니더래요. 뭘 찾는 건지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왜 그러냐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운전하는 친구 보면서 제보라고. 안 그래도 제 겁 많은데 쩔어서 운전 못한다고. 그렇거든요. 그때 운전하는 친구가 평소에도 귀신 얘기라면 치를 떠는데 그리고 술도 마시지 않는 친구고 그 친구 차가 또 승합차라 그 친구 차로 움직이는 거였거든요. 그때 친구들은 웃으면서 그렇게 농담식으로 얘기를 하면서도 좀 살떠낸다고. 그러니까 그 술 따른 친구 제일 먼저 이제 술을 따른 친구 그 친구가 웃어 넘기려는 듯 에이 누가 돌아다녔겠지 했는데요. 저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 모두 그날 밤 텐트 밖으로 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 그때 다들 하는 말이 그날은 이상하게 소변도 안 마렵더라고.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전 밤에 뭐 이상한 거 없었냐고 하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전 차마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그날 처음 술을 따른 그 친구 말처럼 말이죠.
잠을 잘 때 텐트 밖에서 누가 서성거리는 걸 봤었거든요. 친구가 한 말처럼 텐트 주변에서 뭘 찾듯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 같은 그런 그림자. 그런데 그게 잠결에 본 것 같기도 했고 꿈인 것 같기도 했는데 친구도 간밤에 그런 모습을 봤다고 얘기를 하니까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본 게 꿈이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말이죠. 붕해꾼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낚시를 하다 보면 말이죠. 주변에 무덤이 있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전 처음엔 좀 의아했어요. 뭐 지금도 의아하지만 왜 물가에 묘제를 잡는지 말이죠. 이것도 풍수지리와 관련이 있는 건지. 어쨌든 비가 내리는 날밤 텐트 밖을 서성이는 존재, 그리고 아침에 발견된 묘비. 야생동물이 앉았다 일어났다 했을 리는 없겠고, 혹시 텐트 밖을 서성이던 존재와 묘비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